오늘은 햇감자, 동생이 햇감자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걸 소금을 살짝 뿌려서 전자레인지에서 9분을 물을 조금 넣고 6분 하고요. 뒤집어서 위아래 뒤집어서 3분 더해서 9분 했더니 이렇게 맛있게 쪄지네요. 반 잘라서. 이렇게 여름에는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지 않고요. 전자레인지를 활용하면 너무 편하네요. 전 전기 압력밥솥에 감자를 한 솥 쪄서 그냥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된장찌개, 카레 뭐 이런 데 다 쓰는데요. 여름에는요. 그러면 이 껍질이 이게 50도 물에 담그면 더 얇게, 지금 50도 물에 안 담궈서 이렇게 벗겨지는데 50도 물에 담그면 진짜 얇게 벗겨지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 껍질 필러를 삐낄 필요가 없잖아요. 짜장, 카레, 볶음밥 뭐 모든 데 다 사용하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요리 시간 단축할 수 있어요. 저희 취미가 요리거든요. 그래서 궁리하고 연구하다가 요리 레시피로 요리 루틴 최대한 줄이기를 했는데 이렇게 50도 물이 최고의 비법이에요. 생선 비린내, 고기, 육류, 잡내 싹 없애고요. 수분을 채워서 먹는 방법. 그래서 오이도 그렇게 했거든요. 이거 열 때마다 오이 소박이 지금 냄새가 싱싱한 냄새가 지금 이 군침 돌아서 이게 또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점심은 이게 열무 얼갈이 김치, 이것도 50도 물에 한 거거든요. 맛있겠죠. 국수 말하면 이번 주말에 국수 소면 말아서 딱 맞게 익었어요. 얼수박은 두말하면 단술. 그러니까 국물이 있어야 되니까 저는 채수분을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국물이 없잖아요. 그러면 국물 있는 저는 누룽지를 삶아 숭늉을 준비했어요. 이렇게 요리를 하면요 좋은 게 뭐냐면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리 취미는 꼭 해야 돼. 안 그러면 그 많은 조금 먹고 싶어도 한 끼를 배부르게 그렇게 먹어야 되는, 저 배부른 걸 싫어하거든요. 식사만 딱 먹고 간식을 싹 없애고 여기 레몬즙을 탄 이 물만 마시거든요. 식간에는. 그러면 이게 염분하고 그게 있다 보니 식간 허기를 싹 날려줘요. 그래서 다이어트가 가능합니다. 제가 한 게 더 먹기가 아니라 빼기. 어차피 살이 찌는 건 열량을 소모하지 못해서 살이 찌는 거니까 내가 먹고 있는 것에서 가능한 나쁜 것을 빼버리면요 좋은 것만 먹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것 중에 저는 건조한 음식, 음료, 과자 뭐 이런 한마디로 주전부리 종류를 싹 없앴고요. 그리고 그 중에 건조한 음식과 항상 콩물, 슴슴한 콩물을 플러스 했고요. 물 마시는 양을 2배로 늘렸어요. 그리고 운동을 하면 땀을 날 때 그때 물을 먹어줘야 흡수가 되기 때문에 체수분이 증가하거든요. 거기다가 근육 늘리는 요가, 스트레칭. 그래 한 결과요. 제가 이렇게 지금 이제 전에는 메돌이야 2월에는요 4.9kg 감량할 게 지방 조절량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게 6월 달이거든. 6월 8일에는 4개월 동안 지금 2.1kg가 이제 2.1kg 남았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기초대사량이 기초인 1, 2, 5, 6에서 1, 2, 7, 8로 늘었고요. 허리둘레도 76에서 76.6에서 74.4로 2cm가 줄은 거예요. 그걸 떠나서 근육량이요 39.5잖아요. 38.7에서 39.5 1.2kg 늘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체수분이에요. 근육의 75%잖아요. 30kg면. 체수분이 30을 리던데 이게 7kg가 되더라고요. 근육은 단백질은 보세요. 겨우 8.1이거든요. 그래서 근육을 늘리고 싶으면 다이어트를 하고 싶으면 단백질을 먹는 게 아니라 수분을 잃어버리지 않는, 수분을 잃어버리게 하는 음식을 빼게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체수분을 증가시키는 방법, 유연성. 이게요, 관절과 관절 사이에는 활액이 있거든요. 여기 관절과 관절 사이에 이 활액을 통해서 연골은 혈관이 없어서 이게 활액을 확보를 하면 연골이 얇아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연골의 80% 이상이 수분이고요. 윤활액의 98%가 수분이에요. 이 관절 간격을 확보를 해야 이만큼의 손목, 여기, 그리고 타원 관절, 그리고 절구 관절은 골반과 어깨가 있거든요. 이게 360도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돌아가면 내가 그만큼 윤활액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유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윤활액이 유연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나이 들수록 체수분이 감소하면 이런 체액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관절 가동성이 좁아져요. 그래서 어깨 질환이 오고 어깨 쪽에 이쪽에 불룩하게 가슴하고 지방이 찌고 비만이 되는 거거든요. 흉곽을 잃어버리면. 그리고 골반도 마찬가지. 여성들이 특히 골반이 두꺼워지잖아요. 이걸 사용을 안 해서 그래. 이게 360도 돌아가게 돼 있는데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그곳에 지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평면 관절, 발목도 가동성이 넓어요. 평면으로 돌아가서 저만큼이 돌아가는데 이걸 사용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두꺼워지겠죠. 사용하지 않은 근육은 감소하기 때문에 거기 지방이 생겨서 몸이 두꺼워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체액이 없는 만큼 노폐물은 내 몸에 정체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요가를 해야 되는 이유예요. 연장관절, 목인데요. 이 중요해요. 가장 상위. 여기가 점점 좁아지면서 내 척추 모양이 틀어지거든. 제일 상위부터. 그래서 머리로 가는 혈액과 수분을 보낼 수 없는 거예요. 중력을 거슬러 보내기 때문에. 이게 똑바로 있어야 S자, 척추가 S자 모양을 유지해야 신경을 압박하지 않기 때문에 통증으로부터 풀이하고요. 내 몸의 전신의 체액 감소를 늦춰주는 방법이에요. 이 전부 척추도 다 관절과 관절 사이 윤활액이 있거든요. 마찬가지 갈비뼈도 마찬가지. 이 간격을 확보해야 팔꿈치, 손가락 다 골반도 마찬가지. 해야 내 몸의 체액이 점점 줄어드는 걸 예방하기 때문에 저속노화, 역노화 이걸 또 관절 유연하게 만들면 체수분이 늘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역노화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중쇄관절은 어디 있냐면 목에 있네요. 안짱관절은 손에 있어. 손도 그만큼 관절이 이게 안 되면 힘줄이 여기가 두꺼워져서 손목 터널 증후군, 방아쇠 증후군 그런 게 생기거든요. 팔도 마찬가지. 여기서 관절 간격이 이만큼이 생기지 않으면 골프 엘보, 테니스 엘보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사용하고 나면 같은 방향으로 사용한 그 반대쪽을 안쪽으로 굴곡근을 사용하면 굴곡근만 사용하면 바깥쪽은 안쪽이 좁아지기 때문에 이걸 늘려주는 걸 해야 돼요. 짧아진 근육 늘리기. 반대편은 또 과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중쇄관절, 이 관절은 한 뼈가 다른 뼈 주위를 회전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아래팔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360도. 손바닥을 뒤집고 없는 운동이 있다. 목에 있는 중쇄관절은 고개를 양옆으로 가로젓게 한다. 이게 목관절이거든요. 이 관절이 제대로 이렇게 목을 돌릴 수 있어야 신경, 혈관 모든 것을 압박하지 않기 때문에 전신이 그만큼 또 유연성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제일 위에서부터 관절 가동성을 확보를 해야 아래도 생기거든요. 위에 여기 관절이 가동성이 없으면 아래도 안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경첩관절, 이 관절은 무릎이잖아요. 무릎 아주 중요하잖아요. 하중이 위에가 늘어나면 이게 점점 체수분이 줄어들면 가까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연골끼리 다 부딪혀서 닳고
나중에 혈관을 또 자극을 해서 통증이 오게 되거든요. 이 관절이 확보를 하려면 위에서 체형이 살이 찌지 않아야, 살이 1kg 찔 때마다 여기 하중이 점점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정상 체중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살이 안 쪄야 되고, 살이 안 찌려면 체수분을 확보해야 영양 공급, 노폐물 배출이 원활하다는 거거든요. 우리 몸의 60에서 70%를 내 몸이 확보하고 있다가 아니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연하면 모든 운동 습득력이, 신경이 그만큼 압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신경이 그만큼 뭐라 그럴까, 젊다고 해야지. 운동 습득 능력이, 모든 학습과 운동 습득 능력이 빨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학습 능력이 빨라서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유연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요가도 오늘 했습니다. 운동이 1순위예요. 제가 좋아하는, 취미로 책 읽기도 좋아하지만 저는 필사를 또 좋아하거든요. 제가 하고 있는 게 옛날에는 다 싫어했던 건데 지금은 계속 하다 보니 이런 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 하려면요, 시력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눈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눈 아래로 처지더라고요. 우리 나이 들면 점점 처지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역중력, 거꾸리에서 역중력으로 해서 눈을 원상복귀 시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내 몸의 관절도 아래로 가까워지기 때문에 위로 원상복귀 시키는 게 목적으로 하시면 체형 회복이 가능합니다. 완전히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어느 정도 회복이 됐어요. 저도 보니까 체수분이 늘었잖아요. 체수분이 줄어들지 않게 해야 근육량이 감소되지 않아요. 나이 들수록 계속 1% 준다고 하잖아요. 이 근육량을 제가 보니까 체수분이 줄어들 때마다 근육량이 줄더라고요. 지금 여기 0.8 지난 30.2잖아요. 30.8이잖아요. 그럼 이게 얼마 6 차이잖아요. 딱 바로 봐요. 근육량 38.7이죠. 39.5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팔 차이가 딱 여기서, 요거랑 수분이 늘어나면 단백질도 늘어나요. 단백질이 늘어나요. 수분이 없으면 단백질도 정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의 70%, 60%가 가장 많은 게 물이기 때문에. 물이 있어야 모든 영양분이 들어가서 흡수가 되고 이게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적당한 곳에, 필요한 곳에 가서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혈액의 94%가 수분이니까. 그래서 저는 뭐 더 먹기 하려면 물 더 먹게 하고, 더하기 하려면 운동 더하기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취미는 일기 쓰기인데요. 여기 나태주가 전하는 편지, 오늘은 이거를 필사를 했어요. 글을 쓰는 것은 우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란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기의 내밀한 경험을 글로 쓰다 보면 자기 자신, 그 당시의 아프고 힘들었던 기억들로부터 해방됨을 자주 경험합니다. 말하자면 글에는 기본적으로 치유의 기능이 있는 것이지요. 부디 스스로 더욱 열심히 글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인생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1일 1필사, 1일 1쪽 글 읽기를 독서를 하시면 이걸 하려면 시력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 목소리를 또 큰 소리로 저는 낭독하는 걸 또 제가 즐기잖아요. 좋아하는 취미, 독서, 낭독, 필사, 요리, 모든 운동 다 하려면 결국 건강해야 한다는 게 1순위이기 때문에 제가 결국 제일 힘든 운동을 가장 먼저 챙기는 이유거든요.
나중에 아프면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해요. 그래서 음식을 요리를 해서 적당한 만큼 조절을 하고요. 운동을 해서 또 조절하고, 그렇게 마음의 양식은 책과 필사로 챙기시고, 그리고 목소리는 통화를 많이 하시고, 낭독을 하시고, TV 방송을 저는 보면서 하나를 크게, 목소리 크게 해서 따라 읽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저의 취미, 그리고 운동, 건강체조 운동도 하고요. 요즘은 연기랑 모델 연습도 하고 있어요. 체형을 이렇게 유지를 해야 키가 줄어들면 안 되는 이유가요. 뇌부터 이 피부를 채우고 있잖아요. 여기 척추 이 모든 게 다 좁아지면요, 흉곽도 좁아질 거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심폐가 또 호흡량이 줄어들겠죠. 내 몸에 필요한 만큼 필요한 크기로 세팅되어 있는데 충분한 산소를 호흡하지 못하면 심장은 또 혈액을 전신에 못 보내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러면서 가성노화의 몸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상체 호흡근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제 척추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마찬가지죠. 림프, 신경도 전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중추신경계가 다 여기서 다 있어요. 이 체형이 틀어지면 이 신경들이 다 눌리거나 압박받아서 둔해지거나 나중에 통증, 염증, 질환으로 나는 거거든요. 심폐도 흉곽에 이렇게 있어야 되고요. 딱 크기로 이렇게 있으려면 어깨가 제가 얘기하는 흉곽 안에 넓이를 이만큼이 차지하기 때문에 심폐 이 공간을 확보해 줘야 되고요. 복강에는 또 이런 장기들, 내분비계통 이런 게 또 다 있고요. 호흡계통, 내분비계통, 소화계통, 비뇨계통이 다 있잖아요. 이 길이들이 복강, 흉곽이 좁아지면 이것들이 짧아질 거 아니에요. 기관들이, 통로들이 좁아져요. 여기도 마찬가지. 소화기계도 눌려서. 그래서 기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체형을 키를 2cm를 회복한 이후에는 소화기 계통, 배뇨기, 비뇨기 계통의 문제들이 싹 다 없어졌거든요. 역류성 식도염부터 치질까지 싹 다 개선됐어요. 그래서 제가 거꾸리 요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폐활량. 제가 저번에도 이게 성대가 진동해서 소리가 시작되잖아요. 이 진동을 안 하거나 성대가 좁아지면 목소리가 바뀌기 때문에 사용을 해야 근육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목소리 노화를 늦출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얼굴 발성할 때도 안면 근육을 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요. 이 안면 근육이 비활성화되면 또 그 똑바른 발음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나이 들면 입이 작아지고 눈도 작아지고 여기 수분이 많은 부위가 작아져. 여기 침샘하고 있잖아요. 체수분이 감소하지 않아야, 느리게 감소하면 저속노화가 가능한 거예요. 호파, 내 몸 안에 이 장기들은 내 몸이 필요한 만큼의 크기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75% 이상의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또 체수분이 중요한, 체수분 감소하면 이 장기들 기능도 다 얘들이 위축되기 때문에 공간이 좁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깨가 말린다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작아지니 좁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 피부, 폐포, 지금 피부가 우리 장기 중에서 가장 큰 장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파에 비하면 진짜 세 발이 피잖아요. 그래서 이 허파, 내 몸에 산소를 최대한 들이쉬고 노폐물,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이게 흡입과 배출, 이게 제대로 되면요, 제대로 되는 것이 내 노화 늦추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머리 치매가 안 걸리려고 해도요, 이 허파가 충분한 산소를 여기
심장이 보내지 못하면 혈액을 못 보내기 때문에 뇌의 노화는 어쩔 수 없고요. 체수분이 없어지면 감소하면 노폐물이 여기 정체되는 거예요. 베타 아밀로이드. 그래서 산소가 1방, 그 다음에 1방, 2방이 없이 산소하고 물이 그냥 동일시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척추가 똑바로 있을 때 이만큼의 흉곽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요. 이게 척추 라인, 목부터 시작하는 이 목, 거북목이 되면 흉곽이 좁아져요. 앞으로 말리기 때문에. 그래서 거북목을 딱 뒤로 보내줘야 하는 게 중요하고 체중 중심선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전부 허파는 다른 데는 다 근육이지만 장기들이 허파는 근육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로막이 이 근육이 이렇게 움직일 때 허파가 커지잖아요. 가로막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거 상체 모든 근육 목분한 보세요. 목도 갈비뼈가 기울 때 허파가 줄어든다 되어 있잖아요. 목, 얼굴 앞면 근육부터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체 근육은 다 호흡근이라고 보셔야 돼요. 봐요. 여기도 복직근. 배 바깥근의 수축으로 갈비뼈가 아래로 당겨진다고 하잖아요. 이 갈비뼈가 아래로 내려와야 되고 또 갈비뼈가 위로 기울므로 허파가 커진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근육들이 다 이렇게 위로 아래로 움직이면서 갈비뼈를 움직이면서 호흡근, 늑강근 그러면서 내 몸에 필요한 산소를 흡입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체 체형이 중요합니다. 이 근육의 75%가 물이기 때문에 체수분을 확보해야 내 몸이 노화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느리라 하는 거고 요가를 해서 이 늑간 전의 병으로 다 사이사이를 넓혔거든요. 근막이 협착이 되면서 앞으로 말리면 이게 좁아져요. 그러면 안에 있는 폐가 충분히 이완 확장을 못 하겠죠. 그러면 아래에 있는 장기들도 또 횡격막 아래에 있는 복강에 있는 장기들도 그 연동 운동을 못 하게 돼요. 그러면 소화부터 배변까지 다 문제가 브레이크가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가속노화가 점점 되는 몸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하체로도 혈액이 안 가잖아요. 위에 근육이 없다는 얘기는 하체로도 갈 수 있는 혈액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체 근육이 심장에서 먼 쪽이 더 빨리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미형 체형이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체 근육을 키우고 싶다면 심폐, 흉곽, 결국 상체 호흡근을 활성화시키는 게 하체 근육도 늘리는 방법이에요. 제가 이렇게 해서 5kg 부족했던 근육량을 다 확보하고 지금 0.0이 된 거예요. 지방은 빠지고요. 여기 보이죠? 이 자세가 딱 되면 여기 상체 근육 다 되고 대퇴근까지 딱 되기 때문에 요가가요 중요합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요가 근육 키우기에 배꼽등근 수축하면 이게 다 호흡근이잖아요.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 근육이 없으면 내 호흡이 짧아진다고 생각하시는 그럼 이 혈압이 높아지는 거예요. 잠을 잘 때 근육 성장을 해서 호르몬이 분비되는데요. 이 또한 호르몬도 혈액 속에서 흐르잖아요. 그 혈액의 94%가 수분이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하면 호르몬 또한 감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기들에서 다 나오거든 대부분요. 여기 내분비 계통에서 여기 호르몬들이 다 나오잖아요. 이것 또한 체형이 무너져 버리면 골반이 좁아지고 골반도 Y존이 협착되고 이렇게 되면 분비량이 줄어들겠죠. 호르몬이. 그래서 질환들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여기 아랫배만 볼록하잖아요. 아래로 처지고 다 처져서. 그래서 제가 역중력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장기들도 다 처지면 연동 운동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이게 다 근육인데요. 근육이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계속 노폐물만 쌓이겠죠. 그래서 덜 먹으라고. 덜 먹는 게 중요합니다. 식도부터요.
여기 직장까지 이 길이를 유지하려면 키를 줄이들지 않고 키를 유지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이 눈도 98%가 수분이거든요. 그래서 눈이 수분이 감소되면 눈가에 주름이 많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눈부터 아래로 처지면서 턱에 사각턱이 생기고 주름이 생기고 목도 점점 가까워지고 이렇게 돼서 문제가 생기니까 두개골 크기, 이 뇌의 84%가 수분일 때 항상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눈도 98%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기능이 저하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내 눈의 기능이 떨어졌다? 그러면 수분을 그만큼 잃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노폐물이 배출되지 못하고 눈 속에 정체되어 있다. 제가 그래서 부종이 오는 거거든요. 얼굴 부종. 제가 그래서 얼굴을 지금 부종을 뺀 스팀 타월로 소금을 해서 소금 스팀 타월을 하면요. 수분은 흡수하고 노폐물은 빠지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때 골반, 림프 많은 겨드랑이 이런 쪽에 스팀 타월을 놓고 자거든요. 지금 점점 이렇게 눈 과사용하면 당연히 시력이 나빠지겠죠. 과사용해도 문제, 근육은 과사용해도 경직이 되기 때문에 노화가 됩니다. 근데 수분이 있으면 노화가 안 되겠죠. 그럴 것 같은데요. 귀의 노화도, 청력 노화도 결국은 달팽이관에 차있는 액체를 통해 전달된다. 이것도 다 물이거든요. 책. 이 책이 감소되지 않아야 소리 전달이 잘 된다는 얘기거든요. 청력이 가장 먼저 나빠지잖아요. 여기 물이 적어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모든 눈, 코, 입, 귀 다 봐도 체수분이, 체액이 답입니다. 이 관절을 거의 근육이 없고 관절로 되어 있는 손도요. 손과 발은 52개와 54개의 관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에 활액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체수분이 감소하면 손이 건조해지고 발이 건조해지고, 특히 당뇨는 그래서 그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노폐물 배출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노폐물이 정체돼서 혈액이 못 가서 생기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체수분이 감소하면 혈중의 당, 염, 지질 퍼센트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체수분을 확보해야 고지혈증, 당뇨, 이런 모든 대사 질환들이 발병률을 낮추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콩팥에서 혈액 전체가 여과되는 횟수는 하루에 20에서 25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콩팥도 아주 미세한 모세혈관으로 다 이루어져 있거든요. 80% 이상이 아마 수분일 거예요. 수분이 감소하면 미세혈관들의 기능이 좁아져서 기능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 혈액을 걸러내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 몸에 필요한 만큼 혈액을 못 걸러낸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 Y존이 좁아지면 방광도 이 두께를 확보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넓이, 피부 면적을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 피부 면적을 확보해야 60에서 70%의 수분을 확보할 수 있어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분이 결핍이 되면 혈관벽의 근육이 수축한다. 결국 혈관이 좁아진다는 얘기예요. 수분이 감소하면 당연히 하겠죠. 근육이니까. 근육의 75%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점점 나이 들수록 체수분이 감소하기 때문에 혈관이 점점 좁아져서 그 안에 빠져나가지 못한 노폐물은 지방들이 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혈관이 노화되면서 전신의 모든 만병의 근원이 체수분 감소 라고도 할 수 있다고 봐요. 어쩜 비만도 체수분이 적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가지에 있는 물보다 더 많은 음식을 과하게 먹으면 그걸 걸러낼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지방이 사용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지방이 체내에 정체되는 게 비만이거든요. 그래서 적게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수분을 배출시키는 항이뇨 호르몬 분비를 막는다 돼 있잖아. 알코올은 알코올뿐만 아니라 당, 음료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과자들도 특히 수분을 대사체에 많이 뺏어가기 때문에 수분을 덜 뺏는 음식을 먹는 것이 수분의 균형을 잃지 않는 방법.